전자기도 코일 주위에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뭔 소리냐? 자, 보자. 일단 자속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요만한 면적에 자기력선이 두 가닥 들어갔다. 그 다음 요만한 면적에 네 가닥 들어갔다. 얘는 1m 제곱이고 얘는 2m 제곱이라고 하자. 면적이. 그런데 여기 두 가닥이 들어갔다. 그럼 2웨버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는 4웨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때 자속이라는 건 몇 가닥이 들어갔느냐? 몇 묶음이냐? 속이 묶음이란 뜻이야. 이건 두 묶음, 이건 네 묶음이네. 그러면 2웨버, 4웨버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이제 자속 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속 밀도. 자속 밀도는 면적당 몇 웨버씩 들어갔냐 이 뜻이야. 그래서 자속 밀도 B는요. B는 면적당 자속이 얼마인가 이 뜻이야. 그래서 자속은 파이로 나타내고요. 파이가 걸리고요. 자, 얘는 자 면적당 몇 파이가 들어갔느냐? 자속. 그래서 얘의 단위가 웨버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 자, 자속이 여기는 2웨버고 여기는 4웨버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웨버 퍼 미터 제곱 요 면적에 2웨버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4웨버 퍼 2미터 제곱이지. 그러면 요거는 2웨버 퍼 미터 제곱이다. 그지? 자속은 여기가 2배지만 얘의 자속 밀도는 똑같아. 자속 밀도 자체가 자기장이 얼마큼 센가 이 뜻이다. 자, 조금 더 보자. 자, 여기 두 가닥 들어있어. 얘는 여기에 네 가닥 들어있는 거야. 자, 얘는 면적이 2배인데 네 가닥 들어있어. 자, 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는 2웨버, 여기는 4웨버. 그치? 여기도 4웨버.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 면적이 1m 제곱이라고 하고 얘는 2m 제곱이라고 하자. 여기는 1m 제곱. 그러면 자속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면적당 몇 웨버냐? 그래서 2웨버 퍼 미터 제곱. 이게 자속 밀도고요. 다음에 얘는 4웨버 퍼 2미터 제곱이지. 그럼 얼마야? 그렇지. 2웨버 퍼 미터 제곱. 자, 그러면 얘하고 얘에서 자속은 이쪽이 크지만 자속 밀도 값은 같아요, 서로. 여기까지 됐지? 자, 얘는 4웨버 퍼 미터 제곱 자속 밀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밀도가 제일 크다. 자, 몇 가닥 들어있느냐? 이건 자속 파이로 나타낸다. 면적에 몇 가닥이 들어있느냐? 이건 자속 밀도다. 웨버 퍼 미터 제곱이다. 얘의 단위는 웨버다. 이렇게 됐네. 그리고 얘는 B는 S분의 파이다. 이렇게 식이 성립돼요. 뒤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속 파이로 표시하죠. 자, 우리 국수다발을 꽉 몇 가닥 지었느냐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요 면적에 자기력선이 2개 들어갔으면 2웨버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자, 요 면적에 자기력선이 4개 들어갔다. 그러면 4웨버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다음 요 면적에 똑같은 면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됐으면 8웨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가 자속이고요. 자속의 단위는 웨버를 쓴다. 일단 기억해 놓고요. 자, 자속 밀도 B는요. 면적당 몇 파이가 들어가느냐? 몇 가닥이 들어가느냐? 이 뜻이야. 그러면 요걸로 계산하면 웨버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네요. 얘의 단위가 테슬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얘 면적이 1m 제곱이라고 하자. 얘는 2m 제곱, 여기도 2m 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자속 밀도가 어떻게 되냐면 2웨버 퍼 미터 제곱 2테슬라 이렇게 나타나겠네. 자, 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4웨버가 2m 제곱당 있다, 그지? 그러면 2웨버 퍼 미터 제곱. 자속 밀도는 둘이 같네, 그지? 자속 밀도 자체가 얘가 자속 밀도인데 자속 밀도 자체가
자기장의 세기다. 자기장의 세기 기억해 놓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8 웨버 퍼 미터 제곱인데 2미터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4 웨버 퍼 미터 제곱 4 테슬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석 밀도는 여기가 높은 거고요. 자석 밀도라는 뜻은 얼만큼 면적에 얼만큼의 자력성이 들어갔냐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자속은 면적 상관없이 가닥수가 몇 개인가 이 뜻이다. 자기선속의 변화. 자기선속 파이는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가는 자력선 수로 자기장의 세기와 넓이의 곱과 같다. 자, 다시 가자. 파이는 BS다. B는 S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얘는 웨버 퍼 미터 제곱. 여기 있지? 얘 단위고 면적은 미터 제곱 하면 웨버가 나오지? 웨버가 얘의 자속의 단위. 자속 밀도 B는 S분의 파이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이다. 이렇게 단위가 나온다.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거나 자기장이 통과하는 도선의 넓이가 변하면 자기선속이 변한다.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발생하는 전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발생한다. 자,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반발한 자력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유도됩니다. 이걸 유도 전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다른 말로 자기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걸 유도 전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있어. 근데 물을 한쪽으로 몰아놓은 거야. 그러면 다음 순간 이 물은 쭉 이렇게 밀려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 물은 반발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선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요, 반발한 자극선을 내면서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이게 유도 전류야. 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유도 기전력.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이다. 기전력 힘 아니다. 기전력 힘 아니다. 기전력은 전압이다.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다.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코일 가무수를 n, 시간을 델타 t,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변화량을 델타 파이라고 하면, 자,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변화돼.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밀고 들어와. 이때 코일 가문수 n이 많을수록 여기 전압이 커진다는 뜻이야. 유도 기전력이. 두 번째, 자기력선이 더 많이 밀고 와. 얘가 많아져. 그러면 전압이 커진다는 뜻이야. 유도 기전력. 그 다음, 시간은 짧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져. 그러니까 얘가 빠르게 밀고 오면 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변환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이 강하게 걸린다는 뜻이야.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강한 자석을 사용할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그래서 외우세요.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파이. 자, 그런데 자, 마이너스 n 이건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문의 수가 많을수록 델타 t분의 앞에서 배웠죠. 파이는 bs라고. 그러니까 대입시켜요. 대입시키면 파이는 bs니까 델타 bs. 이것도 유도 기전력 공식이다. 적어놓고요. 솔레노이드 양끝 한자에 LED, 발광 다이오드 두 개를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연결합니다. 솔레노이드 중심축에 네둔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여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하는데 네둔 자석이 움직이는 속력을 달리해서 과정날을 반복합니다. 가문수가 다른 솔레노이드를 이용해서 과정날을 반복한다. 자, 이건 이 뜻이에요. 자, 두 개의 LED를 놓은 거야. 여긴 P형, N형, 여기는 N형, P형 이런 식으로 배열하고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유도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땐 얘는 통과되겠죠. 근데 반대는 통과 안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들어간 건 통과되고요. 반대는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유도전류가 이렇게 발생하면 얘가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유도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발생하면 얘는 불이 안 들어와요. 자, 유도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발생하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자석이 아래로 움직일 때와 위로 움직일 때 서로 다른 발광 다이오드가 커진다. 자, 얘는 이쪽 갈 때 켜지고요. 얘는 이쪽 갈 때 켜지죠. 서로 반대.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다. 자석이 움직이는 속력이 클수록 발광 다이오드가 더 밝아진다.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 변화. 양이 클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코일 감수가 많을수록 발광 다이어드가 더 밝게 커진다. 코일 감수가 많을수록 전체 유도 전류가 증가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이 뜻이야. 렌츠의 법칙.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 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항상 청개구리다. 변성하시면 돼요. 전자기 유도와 자기력.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자기장에 의해 코일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N극이 가까워지면 N극 위에 형성돼서 밀어내는 방향으로, N극이 멀어지면 오빠 가지마 붙잡죠. S극이 가까워지면 자리가 있냐 하면서 S극이 형성되고요. S극이 멀어지면 언니 가지마 붙잡으면서 N극이 형성된다. 그래서 자, N극이 들어올 때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극.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그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N극이 멀어지면 아래쪽에 N극이니까 N극. 그 다음에 전류 방향 이쪽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전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S극이 들어오면 아래쪽에 N극이니까 요거하고 같은 전류 방향 되네요. 자, S극이 멀어지면 위쪽에 N극이니까 얘네들이 같은 방향의 전류가 됩니다. 자, 자석과 코일 사이 힘.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질 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도록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요. 코일은 자석과 가까운 쪽에 자석과 같은 극이 됩니다. 자석이 코일을 멀어질 때 당기는 힘이 작용하도록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요. 코일은 자석과 가까운 쪽에 자석과 반대 극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원통이 있고요. 원통 4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코일을 감아요. 자, 그리고 여기 N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N극이 밀고 들어오면 위에 N극이 형성되고 아래쪽에 S극. 그 다음 내 손가락 이렇게 감싸쥐고 엄지 쪽이 N극. 됐지? 그러면 요 감싸진 내 손가락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N극이 나가면 오빠 가지마 붙잡아. 들어올 때는 밀어내고 나갈 때는 당깁니다. 그럼 아래쪽에 N극이죠? 그럼 엄지 이쪽이고요. 내 손가락이 이쪽이네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됐죠? 그래서 N극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자, S극이 들어옵니다. 그럼 자리가 있냐 하고 반발해요. 그럼 아래쪽에 N극이 되죠? 엄지 여기 갖다 대고 내 손가락이 이쪽 방향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쪽 방향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자, S극이 이번에는 나가요. 그러면 언니 가지마 하면서 N극이 형성돼. 그러면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 나머지 내 손가락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S극이 들어올 때 밀어내고 나갈 때는 당겨요. 그리고 전류 방향은 반대. 그리고 N극이 나갈 때와 S극이 들어올 때 전류 방향이 같습니다. N극이 들어올 때와 S극이 나갈 때 전류 방향이 같아요. 잘 기억해 놓고요. 자, 다시 되돌아와서 금방 설명했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자, 이것도 금방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종이면에 수직인 방향의 자기장을 통과하는 도선과 유도전류 한번 보자. 이렇게 형성하자. 소세지가 있는데 이렇게 다 갇혀 있어. 이 전체를 고르게 누르면 소세지가 이동하지 않아. 그런데 이 한쪽만 꼭 누르면 소세지가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렇게 이동할 거야. 즉 한쪽 면에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 여기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뜻이야. 자, 요건 영상을 좀 보고 오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외부 자기장이. 여기에 요 미음자 고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살펴보자. 일단은 우리가 소세지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를 균일하게 누르면 소세지의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유도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상하면 되고요. 여기를 누르거나 여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이동되거나 이렇게 이동되면서 전류가 유도될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자기적선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쪽 끝에 자기적선 변화가 일어나면 전류가 유도된다는 뜻이야. 다시 보자. 자, 얘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면적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늘어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자기력선이 점점 밀고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반발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반발한 자기력선 방향으로 엄지 갖다 대고 전류 이렇게 찾아준 거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여기는 자기력선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유도 안 돼.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니까 다음 순간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공간이 작아지니까 자기력선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자기력선을 더 넣어줘. 계속 넣어줘.
그럼 자극선 들어가는 공간에 엄지 갖다 대고 나머지 전류.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해됐지? 자, 잘 보고 왔지? 그래서 여기는 자기력선이 많아지니까 반발한 자기력선을 이렇게 뚫고 나오도록 해주는 거야. 뚫고 나오는 자기력선이 형성돼. 그러면 엄지를 뚫고 나오는 쪽으로 해놓고 전류가 이렇게 유도되는 거지, 그지? 여기는 전체적으로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유도되지 않아. 얘는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쪽이 자기장이 줄어든다고.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더 넣어줘, 자기력선을. 그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형태가 돼. 그러면서 전류가 이쪽으로 유도되는 거야. 자, 이제 이해됐지? 전자기 유도, 긴관을 낙하해서 낙하하는 자석의 운동입니다. 자, 네오딘 자석을 떨어뜨리는데 플라스틱, 알루미늄, 구리관. 근데 구리가 제일 전류가 많이 통하니까 유도 전류가 많이 생겨.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때는 밀어버리고 떨어져 내려갈 때는 또 당겨. 이렇게 내려올 때는 밀어버리고 통과해서 빠져나갈 때는 당기고 이런 식이라고. 자, 자석의 낙하 시간이 구리관이 제일 길어. 왜냐하면 전자기의 유도에 의해 반발한 힘이 생겨서 그래. 플라스틱관과 구리관의 자석의 낙하 시간 차이, 유도 전류의 발생 유무. 전원체인 플라스틱관에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지만 도체인 구리관이나 알루미늄관에서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늦게 떨어져. 알루미늄관과 구리관이 더 시간이 길었죠?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달라서 그래요. 알루미늄관보다 구리의 전기장이 작다. 따라서 구리관에서 더 센 유도 전류가 발생한 거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할 정도가 크므로 자석이 더 늦게 떨어진 겁니다. 결론은 유도 전류가 흐르는 구리관과 알루미늄관에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를 감소시켜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때 유도 전류 세기가 큰 구리관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더 많이 감소한다. 전자기 유도 이용 발전기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인데요. 발전기의 원리는 코일이 자석 속에서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유도 전류가 발생한 거야. 뭔 소리인지 보자. 일단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면적에 요만큼의 자기력선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켜졌다는 뜻은 자, 4개의 자기력선 중에 얘가 면적이 이렇게 작아져요. 단면이. 그러면 2개밖에 못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기력선 속이 감소돼요. 다시 이쪽으로 가면요. 4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가 이렇게 배치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선 속이 계속 감소돼. 그러면 줄어드는 자기력선 수만큼 더 넣어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되고 N극에 엄지 갖다 대고 나머지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야. 이쪽 방이 전류 방향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력선이 여러 가닥 들어왔다가 줄어드는 거야. 점점. 그러면 요 줄어드는 걸 더 넣어주려고 해. 자기력선이. 그럼 이쪽이 N극이 되고 S극이 돼. 얘한테. 그러면 엄지를 여기다 갖다 대고 내 손가락 감싸지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유도되는 거야. 오케이? 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외부 자기장이 N극에서 S극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이쪽에 N극에서 S극 방으로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력선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얘가 90도로 이렇게 되면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면적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얘가 배치가 돼 있는데 외부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보이니? 자, 그러면 요 면에 도달하는 자기력선이 없어. 근데 얘가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외부 자기력선이 이제 여기 2가닥 정도 들어가고 여기 4가닥 다 들어간다, 그지? 그러면 요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그러면 이 코일은 이 외부 자기장을 반발하는 자기력선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쪽에 튀어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자기력선 튀어나온 쪽에 엄지 갖다 대고 전류.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유도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아까는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요렇게 간 거고, 이번에는 90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외부 자기장은 이렇게 있었죠? 4개 있었다고 치자. 자,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외부 자격선이 이렇게 4개나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지네, 이렇게. 그러면 자격선이 들어가는 면적이 줄어들어. 자, 그래서 얘가 완벽하게 이렇게 돼버리면 자격선 수가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었으면 자격선이 4개가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누워버리면 자격선 수가 준다고. 자격선 수가 줄면 얘가 더 넣어주려고 해, 여기다가. 더 넣어주려고. 자격선 수가 주니까 더 넣어주려고 한다고, 외부 자격선이. 그럼 이쪽에 N극이 이쪽에 S극이 돼. 그러면 N극 엄지 갖다 대고 전류. 그럼 전류가 아까의 반대로 유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리하면 0에서 점점점 올라가서 90도가 될 때는 90도가 될 때는 자격선이 점점점 늘어나요. 자, 그러면 늘어나면 반발하는 자격선 만들어내면서 이쪽에 N극 전류가 이런 식으로 유도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유도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90도였다가 눕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눕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력 선수가 많았어. 근데 점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제로가 돼. 이렇게 되면, 자, 줄어드니까 더 넣어주는 거야. 더 넣어주니까 이쪽에 N극 이렇게 전류가 유도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자, 이렇게 기억해 놓은 거야. 자, 다시 보고 왔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하세요. 전자기 유도의 다양한 이용, 자석과 코일을 이용한 장치,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으로 코일이나 금속의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이용해서 마이크, 자동차 전조 등 놀이기구, 브레이크 장치, 전자기타, 발광바퀴. 다이나믹 마이크, 소리의 진동에 의해 진동판이 진동해. 진동판이 막 진동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진동판에 부착된 코일이 영구적색 주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거야. 이 코일이 영구적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전류가 유도되는 거. 자전거, 전조등용 발전기. 발전기 바퀴가 자전거 바퀴의 옆면에 닿아서 회전해. 이게 회전해. 그럼 영구적색 코일이 회전해. 그러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탑승자의 의자가 떨어지면 의자에 붙어있는 자석에 의해 금속판에 유도전류가 발생하고 탑승자 의자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야. 전자기타. 줄 아래에 있는 자석에 의해 자기화된 기타줄이 진동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콜만 이용하는 장치.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변화가 2차 코일이나 금속에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이용해서 금속 탐지기, 무선 충전기, 인덕션 레인지, 마그네틱 판독기, 도난방지 장치, 교통카드, 하이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어. 탐지기 내부에 흐르는 교류에 의해 자기장 속에서 금속 물체가 들어오면 금속의 유도전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기장에 의해 내부 수신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면 경고음이 생기는 거야. 무선 충전기. 충전 패드 내부 코일에 흐르는 교류에 의해 자기장이 휴대전화 내부의 코일을 통과하면서 코일에 유도전류가 발생하고요. 이 유도전류에 의해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인덕션 레인지 내부 코일에 흐르는 교류에 의해 자기장이 조리기구를 통과하면서 조리기구에 유도전류가 발생하고요. 이 유도전류에 의해 조리기구가 가열된다.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시스템, 전자기파에 포함된 자기장이 카드에 내장된 코일을 통과하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고요. 교류가 만드는 자기장, 교류는 진동하는 전류이므로 이러한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도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교류는 도선이 있으면 전류가 왔다 갔다 이래 돼. 그러면 이걸 시간에 따라 배치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슝슝슝슝. 세기와 방향이 자꾸 변해요. 자, 금속판의 유도전류 형성.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전류는 정해진 방향이 있지만 이와 달리 금속판에 발생하는 유도전류는 소용돌이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데 맴돌이 전류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기억해 놓고요.